안녕하세요. 부동산 경매에 관심 있는 분들이라면 유치권이라는 말만 들어도 머리가 아파오시죠? 그런데요, 모두가 피하는 바로 이 유치권이 사실은 엄청난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거 혹시 아셨나요? 오늘 이 시간에는 그 비밀을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상상 한번 해보세요. 진짜 마음에 쏙 드는 경매 물건을 딱 찾았는데 서류에 유치권 신고 있음 이렇게 적혀 있어요. 대부분 여기서 그냥 창을 닫아버리죠. 근데 과연 이 유치권 진짜일까요? 이 질문이 바로 오늘 우리가 풀어야 할 가장 중요한 숙제입니다. 네, 그럼 첫 번째 파트, 경매의 숨은 함정, 유치권부터 시작해 볼게요. 유치권이 뭐냐면요. 아주 간단하게 말해서 어떤 건물에 공사를 해줬는데 공사비를 못 받았어요. 그럼 그 돈 받을 때까지 건물을 점유하면서 돈 주기 전엔 못 줘라고 버틸 수 있는 권리예요. 듣기만 해도 무섭죠? 그러니까 투자자들이 이걸 왜 그렇게 피하는지 그 마음이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이게 사실 경매 초보만 그런 게 아니에요. 꽤 경험이 많다는 분들도 유치권 신고된 물건은 그냥 쳐다도 안 봅니다. 괜히 복잡한 소송에 휘말릴까 봐 지레 겁을 먹는 거죠. 그렇게 스스로 정말 좋은 기회를 뻥 차버리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하지만 이 복잡해 보이는 문제를 한 방에 풀어버릴 수 있는 마스터키가 있습니다. 바로 결련성이라는 건데요. 오늘 다른 건 다 잊어버려도 이 단어 하나만 제대로 이해하시면 남들은 무서워서 도망가는 물건에서 진짜 보물을 찾아낼 수 있습니다. 결련성. 말이 좀 어렵죠? 아주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여러분 집에 배관이 터져서 사람을 불렀는데 그분이 수리를 다 하고 돈을 못 받았다고 쳐요. 그럼 그 빚은 집이라는 건물 자체에 직접 관련된 일 때문에 생긴 거죠? 이게 바로 결련성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 여러분이 집주인한테 그냥 개인적으로 돈을 빌려줬는데 못 받았어요. 그 빚은 집이랑은 아무 상관없는 그냥 개인 간의 돈 거래잖아요. 이건 결련성이 없다고 하는 거고요. 즉, 빚이 그 건물 자체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어야만 유치권이라는 게 성립된다 이겁니다. 자, 화면을 보시면 이해가 더 쉬우실 거예요. 왼쪽은 유치권이 되는 경우, 오른쪽은 안 되는 경우예요. 왼쪽처럼 인테리어 업자가 주방 공사해주고 돈을 못 받았다면 그건 건물 가치를 높이는 데 직접적으로 기여했으니까 견연성에 인정돼요. 하지만 오른쪽, 세입자가 보증금을 못 받은 건 어때요? 그건 건물 때문에 생긴 빚이 아니라 집주인이랑 맺은 임대차 계약이라는 약속 때문에 생긴 빚이잖아요. 건물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거죠. 자, 이제 결련성이라는 아주 강력한 열쇠를 손에 쥐었으니까요. 경매 시장에 널리고 널린 가짜 유치권들의 정체를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경매 서류를 뒤지다 보면 유치권 신고 사유가 거의 대부분 이 두 가지 중 하나입니다. 첫째는 못 받은 보증금, 둘째는 못 받은 권리금. 정말 압도적으로 많아요. 그럼 먼저 보증금부터 한번 볼까요? 세입자가 나 보증금 못 받았으니까 이 집 못 나가, 유치권 행사할 거야 라고 주장하는 상황. 가장 흔한 케이스죠. 하지만 법원의 판단은 아주 명확합니다. 이 판례를 보세요. 보증금은 임대차 계약 때문에 생긴 돈이지 그 건물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 아니라고 딱 못을 박아버렸습니다. 다시 말해서 뭐다? 그렇죠. 결련성이 없어서 유치권이 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럼 상가에서 자주 보이는 권리금은 어떨까요? 권리금이라는 게 보통 그 가게의 영업 노하우나 시설 같은 거에 대해서 주고받는 돈이잖아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대법원에서 이미 끝난 얘기예요. 권리금 돌려달라는 걸로는 유치권 행사 못한다. 왜냐? 권리금도 건물 자체에 쓴 돈이 아니라 사람들끼리의 영업적인 약속에서 생긴 돈이기 때문이죠. 역시 결련성이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이 엄청난 숫자가 나오는 겁니다. 만약 어떤 경매 물건의 유치권이 신고됐는데 그 이유가 보증금이나 권리금 때문이다? 그럼 그 유치권이 가짜일 확률이 무려 99%라는 거예요. 이건 이건 기회입니다 라고 대놓고 써먹은 거나 마찬가지죠. 물론 그렇다고 세상 모든 유치권이 다 가짜는 아니겠죠. 진짜일 가능성이 높은, 그래서 우리가 조심해야 할 유치권도 당연히 있습니다. 이것까지 알아야 진짜 전문가가 될 수 있겠죠? 특히 공사대금이나 인테리어 비용을 못 받았다고 주장하는 유치권은 정말 신중하게 봐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비용들은 아까 말했듯이 건물 자체의 가치를 직접적으로 올린, 즉 결련성이 인정되는 진짜 유치권일 가능성이 아주 높기 때문이에요. 그럼 이런 건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딱 세 단계만 기억하세요. 첫째, 신고 내용을 꼼꼼히 뜯어봐야 합니다. 공섭이라고 써놨지만 사실은 보증금인 경우가 있거든요. 둘째, 세금 계산서나 계약서 같은 증빙 자료를 요구해서 진짜 공사를 했는지 확인해야 하고요. 마지막으로 제일 중요한 거, 직접 현장에 달려가서 신고된 내용대로 정말 공사가 이루어졌는지 내 두 눈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자, 이제 모든 조각이 다 맞춰졌습니다. 처음에 말씀드렸던 그 두려움을 어떻게 엄청난 기회로 바꿀 수 있는지 그 방법을 명쾌하게 정리해 드릴게요. 핵심 원리는 아주 간단해요. 이런 가짜 유치권은 법을 잘 모르는 대부분의 사람들을 그냥 겁져서 쫓아내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경쟁자가 확 줄어들고 여러 번 유찰되면서 가격이 뚝뚝 떨어지겠죠? 바로 여기에 기회가 있는 겁니다. 그 결과가 어떤지 한번 보세요. 경쟁이 없으니까 시세 100%짜리 물건을 막 75% 혹은 그보다 더 낮은 가격에 낙찰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공포에 떨며 피하는 동안 이걸 아는 사람에게는 오히려 더 안전하고 수익성 높은 투자처가 되는 셈이죠. 그리고 이 지식이 만들어내는 돈의 가치는요, 정말 어마어마합니다. 남들이 포기하는 물건에 용감하게 들어가서 1억 원 이상의 추가 수익을 내는 것도 결코 꿈 같은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야기의 가장 중요한 결론은 바로 이겁니다. 이런 특수물건 경매에서는요, 여러분이 가진 돈보다도 여러분의 머릿속에 있는 법률 지식이 곧 투자 수익률을 결정한다는 사실입니다. 자, 이제 여러분은 이 비밀을 알게 되셨습니다. 앞으로 다른 사람들이 유치권이라는 글자만 보고 도망가는 물건을 딱 마주쳤을 때 여러분의 눈에는 과연 무엇이 보이게 될까요? 여전히 두려움일까요? 아니면 남들이 보지 못하는 반짝이는 기회일까요?